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한미자유연맹, 이 한미자유연맹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 설악가든에 했는데 오늘 강사로 오신 조평세 박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한미자유연맹에서 특별 강연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예, 제목은 미주 한인 보수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미국에 계신 한인 분들 중에 사실은 보수적인 많이 계시잖아요, 애국자분들. 근데 사실은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잘 많이 모르시고, 그리고 또 한국 보수하고도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보수주의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한국에 있는 보수주의랑 어떻게 다른지, 더욱 어떻게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그렇다면은 한국에 계신 미국 애국 보수 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미국 보수와 한국 보수의 차이점이라면은 어떤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까? 차이라면은 미국 보수는 조금 더 지금 많이 분열이 돼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원칙 중심적인 보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보수는 사실은 이제 소위 안보 보수라고 할까요? 안보와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랑 튼튼한 국방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인데 사실은 그 원칙, 보수주의의 그 기본 틀,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미국 보수의 그 원칙, 이게 그걸 강조하신다면 간단히 한두 가지라면 어떤 한두 가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게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정부, 큰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또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보수가 사실은 오히려 더 반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는 그런 좀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한인 보수사회인데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원래 그 원칙과 기본 상식, 기본 틀을 많이 벗어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보수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급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을 마주보고 북한과 경쟁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한 정부를 필요로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의 어떤 그 뿌리 그리고 보수의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서야 자유란 무엇인지 보수주의, 공화국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보수주의를 제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배우려면은 뭔가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동포사회나 대한민국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보수주의 그 정신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정치인분들이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미주 한인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알리고 그리고 보수주의라는 것이 꼭 안보, 튼튼한 안보와 시장 경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동포사회에서 사실은 우리 동포사회 그 보수주의를 지향하시는 이제 이런 그룹 어떻게 이 보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하고 옛날 사고방 옛날 틀에서 이 보수라는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이 박사님께서 보십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사실은 보수주의의 매체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 주류 언론들,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보수주의의 원칙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저희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하는 정보들을 이 편향된 그런 주류 언론에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뭐 특히 폭스뉴스 이런 것도 사실은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보수주의 매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셔널 리뷰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보수주의 철학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들이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보수 진영하고 연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관계를 맺고 뭐 그런 것들을 예, 박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주류 사회의 보수하면은 청년, 장년, 중년 모두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서 이 주의를 이끌어 가는데 단체를 우리 한인 사회는 사실은 청, 중, 장년이 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네.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성장하고 공부하면서 완전히 보수주의적인 어떤 네. 그런 가치관하고 특히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네. 어딜 가나 한인 사회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과 어쩔 수 없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단절이 되고 또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류 언론하고만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보수주의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청년 보수 운동에도 우리 2세들이 1.5세들이 거기에 또 참여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류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도 이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한인 2세들도 같은 그룹에서 지금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벗어나가지고 한인 사회라는 울타리 딱 나오면은 그것이 단절된다고 보시네요. 글쎄요. 한인 사회에서 약간의 이 젊은 층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정의층 약간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의식이랄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문화적인 걸 수도 있고 언어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사실은 주류와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젊은이들은 또 한국말이 많이 서투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문화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시겠지만 오늘 강연회에서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지금 오늘의 주제처럼 어르신들의 보수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젊은이들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갑을 여셔서 후원을 해주시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원을 해주시기보다는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내려놓고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걸 전적으로 내려놓고 젊은 층들 미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 중에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와 어울리면서 보수주의 철학을 확실하게 배우고 있고 한국에 관심 많은 그런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지원을 하고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젊은이들을 강조하시는데 이 젊은이들은 여기에 오늘 오신 어르신들의 자제분도 다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 안 하고 어디 밖에 가서 젊은이들을 찾아합니까? 그건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기 어르신분들 한번 자녀분들 왜 안 데려오셨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세대 교체라든가 차세대 유입이라든가 이걸 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떤 뭐랄까 단절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은 많이 보이지만은 글쎄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젊은이들의 어떤 목소리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그래도 완전히 젊은 측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래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여기에 대해만 굉장히 젊은 측에 속하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한인 동포 사회 이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한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보수 정권을 밀어주시되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확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정권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고 다른 후보가 됐었으면 훨씬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밀어주시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국 보수주의와 닮아야 될 점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신앙인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상한
변태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미국 보수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폐해들을 미국에서 다 겪고 계시잖아요. 특히 그렇죠. 버지니아에 계신 한인분들은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텐데, 이 교육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노하우들을 배우고 한국에 전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딱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뭐 이렇게 한국의 보수 정권이 지금 잘 나가고 안정되게 흘러간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요. 근데 최근에 무슨 뭐 벌써 막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뭐 소치 이야기가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또 실제 거리에서 또 데모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탄핵 시도라든가 그리고 촛불 시위 비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확실하게 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내에 있는 좌익 세력,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수주의 혹은 공화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보수주의의 정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혁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익의 어떤 선동이나 그런 것에 저희가 치우치고 흔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원칙은 확실하게 세우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야 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확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도 2년 후거든요. 네. 2024년.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뭐 점하는 게 이렇게 뭐라고 점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뭐 나름대로 이제 그리고 개인적인 11월 중간 선거 보고 네. 이제 조금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요. 마가 세력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오늘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했지만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고 또 몇몇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는 글렌 영킨 같은 주사도 있고 또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가 이제 나오기를 사실은 바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너무나 잘했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혹은 점점 더 분열적인 측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려오고 그 드산티스나 영킨 이런 젊은 세대들을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수의 강사로서의 우리들 동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미국에 계신 분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수 진영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분열되고 균열이 일어나고 그런 추세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확고히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확실하게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스티브 류 회장을 만나서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한국 다녀오시느라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차기 회장 선거의 준비에 약간의 그 차질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나가실 계획이죠? 선관위원회를 먼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몇 분들한테 부탁해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주 내로 선관 준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당한 공고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걸 공고를 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공고 발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이 선거 진행은 이제 회칙에 입각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죠. 한 군데는 60일이라고 네네. 한 군데는 50일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한 것은 네. 올바른 회장단을 모셔서 그렇죠. 제대로 연합회를 운영할 수 있는 네네. 팀을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그 구성을 끝내고 네. 다음 주에 공개를 해서 네. 11월 30일 네네. 전에 네.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날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서는 경선이 될 때 네네. 선거가 11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 네네. 11월 30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회장단 네. 하시고 싶으시면 네네. 서류 받는 거는 네. 저희가 조성을 해서 네.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뭐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그 어떤 주장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회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한국일보에서 지적했듯이 네. 이사장이나 네. 이사회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사장님은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네네. 저희가 받았을 때 네. 팬데믹 그렇죠. 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질문도 안 하시겠다고 했기 네네. 때문에 네, 거의 뭐 회장 혼자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받자마자 우리 연합회 사무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3개월 공사를 했죠. 아, 보수를 하셨죠. 네, 그죠? 그래서 네. 공사를 하고 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급한 남긴 민날 의원들을 모시고 또 저희는 체제가 임원 이사 경영입니다. 아, 그래서 이사님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사진은 현재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이사진은 존재하고 예, 예. 그러면- 이사장님 분들이 없고 근데 아시다시피 한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사장은 회장이 포인트하게 되어 있지 이사장이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은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님들하고 결국 펀딩 조성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뭐 팬데믹 때 펀딩 조성하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운영을 한 거지 고의적으로 이사장 필요 없다 네. 이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례를 볼 때 이제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이제 임원진과 이사진이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진은 임원진을 서포트, 후원, 협조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사진이 이제 별도로 또 운영을 되려면 이제 거기에 장을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을 갖춘 거죠, 그죠? 연합회나 한인회들은 전부 다 이사장을 보통 이사장하고 이사 측에서 네. 회장을 네. 추천하는 건데 그렇죠.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장이 이사장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네. 설명이 물으신 말씀인데 한인회들은 스트럭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곧 공고가 나갈 계획이세요? 만약에 공고가 나가서 이렇게 회장 이 후보가 없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연합회 측에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후보가 다행히도 뭐 요즘 아시지만 이 한인사회 후보 고갈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예. 회장이 됐죠. 예,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없을 때는 연합회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제가 2차, 3차 공고가 또 나갑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런다고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들 끌어놓을 수는 없고 네. 제가 재임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그때는 이제 국장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만약에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을 갖고 이제 연합회를 이끌어 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겠죠? 네. 연합회를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네. 연합회를 운영해 보니까 네. 한때는 참 엄청 크게 운영했던 연합회인데 그렇죠. 다른 한인회들도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합회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무의미한 조직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코러스도 작년에 하지 말아야 되는 코러스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네. 맞췄는데 행사를 해보니까 연합회 기간이 2년 어떤 회장단이라도 짧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몇 가지는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네. 몇 가지를 조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칙 개정을 하실
생각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물론 국장님이나 다른 한인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네. 먼저 의견을 여쭤볼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연합회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들 하나라고 또 더 이상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한국 사업하시는 네, 분들한테 기부해라는 네. 그것도 일어나서 만드는 몇 가지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재정 확보, 재정 마련의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회장들이 다 지불했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좀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이 있나요? 연합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정 마련. 끝이 시작은 했는데 끝이 못 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니라 네. 다른 협업회, 일본, 중국 네. 전부 다 연합회 회장이나 이원들이 연봉을 받고 있는데 네. 자기 호주를 내는 게 아니다. 네. 왜 한인회들은 전부 다 회장들이 다 내야 네. 아니면은 아시는 분한테 오늘 기부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노력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시작을 하고 끝을 못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인연합회가 일부에서 시작한 것처럼 물론 뭐 그 어떤 정관에 의한 어떤 시간 차에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오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관에 입각해서 원칙대로 운영을 해 나가시고 회장 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물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 오셨거든요. 가장 그 연합회를 2년간 이끌어오면서 어떠한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더 이상 동포 사회에서 네. 한인회라는 것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거의 뭐 한인회든 저희 연합회도 한인회 중에 하나인데 네. 한인들이 하는 행사에 다들 그냥 시공하고 모르겠어 팬데믹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동안에 예.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동포 사회 자체에서는 한인회가 뭐 한다면 뭐 그냥 몇명 모여 사는 거겠지 네. 이 상태이지 그분들이 나가서 같이 해야 되고 나도 봉사하고 싶다 뭐 이런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들의 일반 회원들의 그 참여 필요성이 많이 이제 저조됐다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그 한인회를 여태까지 이끌어오신 분들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있죠. 네. 저 책임도 있고 네. 왜냐면 저희도 그전 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행동이 네. 우리가 운영해 나간 이 방식이 아직까지 그분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제대로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워싱턴 미국 한인연합회 현재 뭐 이사들도 있고 임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걱정이 없는 거고 그죠?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약간의 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대로 된 이제 한인을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나머지 마무리를 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해보시니까 이 한인회장, 연합회장은 특히 이 워싱턴 지역에 사실은 맏형격이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한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 한인회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한인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라면 한인 연합회는 네. 아무래도 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회장님 자체가 영화권이 아니라면 중요한 임원 중에 한 명은 영화권이 돼서 네. 한인 사회만이 아닌 네. 주류 사회와 민족 사회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번 포로스에서 보여줬듯이 이제는 이 한인이라는 울타리를 좀 벗어던지고 그리라는 울타리에 설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분이 와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이 우리 동포 사회 또 동포들에게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이 선거와 관련돼서. 꼭 선거가 관련보다는 앞으로의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우선적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합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까 하고 저도 한 1년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또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여건데 포함이 됐었죠, 그죠?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아직까지도 동포 사회도 그렇고 주류 사회도 그렇고 네. 민족 사회도 그렇고 다들 다른 한인회보다 네.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에 대한 인식은 엄청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백악관에서 인하고 있는 격주 네네. 그 아시안 미팅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리 한국 정부하고 저희가 지금은 좀 멀어져 있지만 네네. 그래도 대화 그 방식은 다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도 많고 네. 딴 쪽에서 그동안의 저희를 평가하고 다 안 좋다는 게 많은데 보니까 연합회는 진짜 인면이 좋아요. 네. 그래서 동포 사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맥을 네.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네. 동포 사회를 키워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미국에 벌써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워싱턴 동포 사회는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한국 사람들끼리만 생활해도 되는 지역이 베넨빌도 있고 네네. 세네빌도 있고 엘리카시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다 대화를 해보면은 한국 고객들은 우리의 고객들이고 또 다른 주류 사회와 다민족 사회의 고객들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는 이 다른 사회에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한인회가 연합입니다. 같이 동포 사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고 참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이 차기 한일장 선거를 잘 마무리해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약, 새로운 개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네,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이 장학금 모금 또 한인 증오범죄 예방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한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여기에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후원에 나셨습니다. 관계자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미주 한인 경찰협회 회장 조세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경찰협회 부회장 네, 이 로이찬입니다.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우리 워싱턴 동포 사회에 많은 힘과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팬데믹으로 약간 주춤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시는데 이번에 무슨 기금 모금 또 한인 증오범죄 예방 기금 마련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어떤 행사죠? 네, 우리 골프 협회를 같이 네, 골프 진행을 하면서 네, 네, 그 장학금과 네. 그리고 한인 증오 범죄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로 네, 피해 그렇죠. 입은 한인들이 많았기 네, 네, 때문에 네, 그 기금 마련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네, 힘든 분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이 그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우리 미주 한인경찰협회 부회장 직을 맡고 계십니까? 네네. 로이찬입니다. 네, 이 미주 한인경찰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단체며 예. 어떤 일을 추구하고 계신지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저희 미주 한인경찰협회는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주에 한인 경찰들이 네. 모여서 네, 여기에 이제 이주해서 오신 그 네. 한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 한인 경찰협회를 지금 설립한 지가 네, 지금
5년이 됐죠. 지금 5년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막 첫 기어다니는 그렇죠. 그런 벗어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네. 한 3년 동안을 좀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 한인들하고 좀 더 가까이 네, 다가가서 한인들이 좀 뭐 어려운 일이나 네. 좀 말하기 힘든 일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회 때는 저희가 골프 대회를 3년 전에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2회를 하면서 네, 이제 우리 여기 한인 단체 분들 특히 북버니아 한인회 우리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 네, 네, 네. 버지니아 한인회 네, 네, 우리 은영재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한테 또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네, 저희도 뭐를 좀 도와줄 게 있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골프 대회를 하면서 네. 이런 좋은 행사 아, 한번 그렇군요.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미주 한인 경찰협회 본부가 이 버지니아에 있는 관계로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 또 아니면 버지니아 우리 동포사회는 크게 좀 위안이 되고 또한 이 많은 이렇게 기대가 가고 있는데 그럼요. 버지니아 한인회가 이번에 적극 후원에 나섰죠.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우리 경찰협회가 또 특히 네. 우리 한인들이 네, 네, 저희들 아시아 범죄 증오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요.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특히 우리 한인 경찰 이 협회에서 네. 열심히 한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물심양분으로. 그래서 이 골프대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교포들이 시간을 내어서 같이 참여하는 네, 네. 이분들에게 네, 격려를 네. 해주시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범죄에 네,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버지니아 한인에서 앞장서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워싱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싱턴 네, 이 지역의 한인타운 하면은 사실은 에난데일과 센터빌을 우리가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아무래도 우리 한인타운 그 범죄 예방 안전에도 도움을 크게 그럼요. 줬다고 보고 계시죠, 그죠? 네,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네. 참여해 주는 거, 네. 특히 우리가 우리 경찰협회 한인들을 네. 한인 경찰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우리 한인 사회에는 사실 큰 위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요즘 팬데믹 이후에 보면 우리 한인 사회 또 한인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에 각종 범죄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매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한인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금 경찰협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젊은 경찰관이나 지역 경찰에게 네, 뭐 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아시안계들이 그 증오 범죄를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직접 하는 것보다 네네. 저희들이 이제 골프 대회가 끝나면은 네네. 세미나를 통해서 아, 그걸 어떻게 그 증오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그걸 알림으로써 네. 그거를 잘하시고 그런 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3년 동안 저희 그 팬데믹 때문에 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동안 저희들이 또 경험을 통해서 네네. 그 저희들이 겪은 바를 네. 요번에 알려드리면서 네. 우리 한인들을 거기에 대한 그 예방 방침을 네네.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미주 한인 경찰협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는데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이었거든요. 네. 이 미주 한인 경찰협회를 운영하시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뭐고 우리 동포 사회가 어떤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그 단체장님 분들이 네네.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데 저희가 좀 애로점이라는 거는 조금 더 만나서 네.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한인 사회가 뭐가 필요한지 네네. 뭐가 문제인지 네. 이걸 저희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야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워싱턴에서 저희가 지금 본부는 워싱턴에 있지만 네네. 미주 전역에 지금 한인 경찰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인 경찰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혹시 뭐 캘리포니아나 LA에서 문제가 생겼다. 네네. 이거 경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저희한테로 연락하면 저희가 그쪽에 있는 한인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네네.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한인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뭐 본인 신분 때문에 뭐 네. 때문에 네. 그러지 마시고 저희는 뭐 신분 이런 건 떠나서
한인들이 조금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거를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미주 한인 경찰 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모든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네.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꼭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로사항이 네. 있다면 한인 단체나 어디서 네. 많이 만나서 네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한인들, 동포들은요 평소에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국이나 경찰들하고 연락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막 애로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인 경찰과 경찰이라는 그 저희가 네. 한국에 있는 경찰하고 또 미국 경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좁히기 위해서 네. 저희를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네네.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나쁜 사람만 잡아가지 좋은 사람 잡아가지 않거든요. 아 물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많이 여쭤보시고 네. 그거를 뭐 익명으로 해도 좋고 네네. 뭐 아니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도 좋고 네. 저희는 언제든지 오픈이 돼 있으니까 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포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장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예. 이 경찰들과 경찰국과 연락하기가 한인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으니까 네. 버지니아 한이라든가 이렇게 한인회와 함께 상설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네. 좀 한인들이 쉽게 좀 이렇게 이용하고 쉽게 연락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생각은 그렇죠. 없으십니까? 당연히 네. 있죠. 있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네. 지금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님하고 네. 네. 또 여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인분들이 어느 단체에다가 질문을 하고 뭐를 해도 네. 저희하고 바로바로 연락이 연락.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나 네. 이런 직통 그거를 다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어느 한인분들이 어느 단체장이나 어디에다 연락을 해도 저희하고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커넥션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버지니아 한인 회장이 나와 계시지만 네.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우리 한인들과 관련된 사건, 뭐 네. 살인 사건이라든가 등등 뭐 아주 미제 사건이 엄청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해결되나 안 되나? 범인을 잡나 못 잡나? 아니면 경찰국에서 이게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점에 대해서 버지니아 한인회장으로서 좀 우리가 적극 나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경찰협회에서 네네. 골프대회 하는데 참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네네. 이럴 때 이 경찰협회 네. 조셉 회장님이나 로이 부회장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리가 네. 빨리 우리 한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말 이 미국 사회에서 좀 네네. 애로움, 우리의 모든 걸 권위를 찾을 네. 수 있도록 이분들을 통하여 네네. 교두부 역할을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네네. 이분들하고 세미나를 특히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 골프 대회 끝나고 네네. 세미나를 할 때 저희 버지니아의 한인에서 앞장을 서서 저 자리를 만들고 네네. 한인들을 모셔서 네. 한번 세미나도 처음 할 때는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예. 앞장서겠습니다. 예, 그런 범죄 세미나 참 좋은 계획인데요. 이거를 뭐 1년에 가끔 할 것이 아니라 좀 네. 자주 정기적으로 할 그런 이 버지니아 한인회와 함께 아니면 다른 한인회 좋고 그렇게 할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1년에 가능하면 1년에 서너 번 이상은 해서 자주 해야지 이제 이 정보를 우리 한인사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1년에 한 번 하면은 그렇죠. 흐지부지하게 예,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네. 네트워크가 네네. 우리 북버지아 한인회를 통해서 네. 어떻게 신속하게 이게 범죄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연락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일주일에 네. 연락하고 2주 지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네. 바로 회장님은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 통해서 네네. 연락을 하시든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하시면은 그 연락하신 분한테 일시 바로 직접 예. 통화를 해서 네네. 저희들이 그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네네. 바로 말씀드리고 네. 그럼으로써 한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네. 이분들이 왜 어떻게 되나 그런 의문점이 없도록 네네. 저희들이 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인 분들께서
그런 그 편리하게 네. 우리 경찰협회를 위해서 정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활동을 위해서 이번 이제 골프 토너먼트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 골프 대회 그래도 근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아, 저희 이번 2회 골프 대회는요. 네. 지금 그 광고도 나가겠지만 네네. 저기 장학금, 이 장학금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한인 경찰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꼭 워싱턴뿐만이 아니고 다른 네. 주도 많은데 그 한인 경찰들의 자녀분들 아, 말하자면 네, 그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나 네. 아무래도 우리는 공무원의 월급 갖고는 네.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돈은 드릴 수 없고 많은 도움은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네. 조금이나마 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래야 또 한인 경찰들이 또 그 자기 분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네. 그런 취지에 우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범죄 예방. 네. 지금 아직 많이 뭐 전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네. 이 코로나 때 보셨대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 직업 문제가 더 많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수그러들지만 네. 그래도 네.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 네. 네. 그래서 요번 골프 대회를 마치면은 요걸 계기로 해서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네.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예방 차원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거는 피해 가시는 게 좋고 네. 또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으면 정정당당히 맞설 수도 있게끔 네. 저희들이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그 골프 토너먼트는 언제 어디서 하죠? 그럼 10월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네네 요번 골프 대회는요 네. 10월 31일 네네. 그 이제 월요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월요일 날 저희 그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이라고 그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인데 네. 거기서 지금 10시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아주 좋은 골프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예, 네. 아주 좋은 골프장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간단한 아침 식사하고 네. 그다음에 저녁은 그 클럽하우스에서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참가비는 그린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네. 130불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많은 상도 있고요. 또 재밌게도 할 수 있겠고 네네. 또 여러 사람도 만남의 장도 되니까 그렇죠. 서로 만나면 또 안 만났던 분들도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꼭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골프 토너먼트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한 이 참가 규모 인원은 몇 명으로 한정했습니까? 저희는 많을수록 좋지만 네. 뭐 100명 이상 오시면 더 좋고 네. 저희가 이제 맥스로 한 140명 정도가 맥스인데 네, 우리 한인 분들은 꼭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1회 때 한번 그걸 경험을 했는데 네, 연락을 안 오시고 네. 그냥 그날 오셔갖고 나 골프 칠래 이러면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 등록을 꼭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꼭 네. 해줘야 저희가 그 네네. 네임 태그도 그 카트에 갖다가 넣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날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방법이 없어서 네. 미리미리 해주시면 더 고맙죠. 이번에 뭐 이렇게 홀인원 뭐 상금 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상금도 네. 많고요. 네네. 지금 재밌게 또 파3 홀 같은 데는 네, 뭐 재밌게 비트캅이라 그래갖고 네, 우리 경찰관 하나 한인 경찰을 세워놓고 네. 그 경찰관 치고 그 다음에 그 경찰관 이기는 사람 상품을 주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비트캅입니다. 아, 얼마나 그렇군요. 재밌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재밌는 것도 이벤트 좀 하고 네네. 네. 그리고 모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골프 대회라는 게 꼭 골프만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친선이죠. 서로 친선이고 만나고 네, 또 만나서 즐겁고 또 네. 못 만났던 지인분들도 만날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괜찮은 그렇게, 예, 거니까 좀 즐겁고 재밌게 하시기 위해서 예. 꼭 방식도 예 뭐 기존의 방식대로 뭐 1, 2, 3등 예. 막 그렇게 하면 할 것이 아니라 예. 아예 못 치는 사람도 뭐 좀 네. 준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좀 저희는 같이, 뭐 예, 그래도 골프 대회니까 네네, 1, 2, 3등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못 치시는 분들 뭐 이런 네. 걸 떠나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네. 저희가 지금 이 티셔츠 아 그렇군요. 예 미주 한인 경찰협회 네. 티셔츠 이거를 전부 다 드릴 겁니다. 네, 예, 오셔서 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그리고 오셔서 재밌게 그리고 라플 티켓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상품을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뭐 솔직히 여기서 볼 수 없는 예, 그 좀
좀 유니크한 거에 네.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한인 네네. 경찰 네네. 저기로 해서 거기서 받아온 뭐 좋은 것도 많습니다. 네네. 뭐 골프공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저도 그거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라플 티켓에서 받아가실 분들은 네. 많이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꼴등을 해도 어떻습니까? 와서 즐겁게 그럼. 즐기시다 가시면 좋죠. 그러니까 참가자 모두가 네. 150명이면 150명의 상품을 하나씩 가져갈 수가 아 있는 그랬으면 거는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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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네. 아, 빈손으로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될 수 있으면 다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 골프 토너먼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대회도 중요합니다. 그냥 그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한인 사회 안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그 미주 한인 경찰 협회가 한인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다부지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그냥 우리가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 비즈니스 하는 한인이나 또 아니면 주택 한인들이나 마음에 와 닿는,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좀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그러면 네. 그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네.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미주 한인 경찰 협회 지금 저희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연락처는 되거든요. 근데 사무실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저희는 아직 공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따로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네.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희의 연락처를 드려서 네. 각 개인이나 어느 누구든 저희하고 연락을 취하고 싶거나 연락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해서 그분들의 그런 사연이나 무슨 뭐 이런 뭐 무슨 케이스나 이런 네네.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를 확실히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게 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더 제가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일해서 바쁜데 네. 자녀들은 이 미국 생활에서 또 삐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그런 걸 저희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녀들하고 더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네네. 제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런 것도 조언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세미나 그다음에 저희 정보 이런 거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한인 부모들이 자녀와 소통, 교류, 또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네. 많은 강조를 하지만 예, 우리가 말과 또 행동을 보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이러한 교육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아, 회장님하고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한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 말씀 잘 듣고 물론이죠. 학교 잘 가고 네.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미리 알고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런 거를 그다음에 그 네. 부모들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자식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네. 되는지 그 길을 저희가 알려드리겠다는 예. 겁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이 기금모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니까 예. 이 버지니아 한인회가 또 적극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한인회장으로서 이번 골프 토너먼트에 관련된 우리 시청자나 동포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이지만 우리 한 일원으로서 우리 경찰협회를 이번 골프대회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범죄 세미나나 네. 또 우리 경찰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모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월요일 날 우리 도미니엄 골프 클럽으로 모입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 경찰협회 회장으로서 예. 우리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인으로서 미국 여기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기거하시면서 함께 도우면서 공생하는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져 옛날에 우리 한국말에 뭉치면 뭉치면 살고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뭉쳐야 됩니다. 네, 그럼- 뭉쳐야지 우리의 권리가 생기고 네. 뭉쳐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뭉치면은 이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을 업신여길 사람들도 없고 또 한인들의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네. 그동안 이 페어팩스 경찰국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가 네. 요즘은 이제 라우든 카운티 네네. 네. 또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봉사를 하시는데 예, 예. 이 미주한인 경찰협회 부회장으로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은영계 버지니아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조세보 우리 회장 네. 같이 이렇게 같은 데서 참석해서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뭐 워싱턴이 아니라 미주에 있는 한인 동포 여러분, 네네. 지금 열심히 사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도 많지만 힘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인도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 경찰 모든 그런 좋은 직장 네네. 뭐 이런 데로 많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경찰 일도 하는 공직자도 많으니까 저희 도움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녀분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시고, 그다음에 미국 생활 화이팅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봐요? 자, 우리 학생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 어떻게 봐요?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 보통 남녀가 연애를 하면은요, 아침에 만나서 같이 데이트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헤어지고 차 마시고 헤어지고 또 차 마시고 나와서 또 문 앞에서 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빠이빠이 하고 가서도 또 전화로 또 밤새도록 일하고 막 또 보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만나자 그러고 막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암기를 많이 해두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출석을 하면은 선생님이 출석 걸 때 출석 성경 말씀 암송 이렇게 X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 가면은 출석하고 말씀에 훈련이 되기 때문에 매주일 가서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많이 암기가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때 외운 말씀을 지금 써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때 외운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가 나올 수도 있고, 로봇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다 지금 영어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을 많이 외워요. 지금 여러분 시대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예요. 그러면은 영어로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은 세계 무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라.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많이 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뜨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어요. 막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아 막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열심히 갔어요. 그 초등학교 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순교 아세요?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막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나라, 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책을 좋아해서 학교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 슈바이츠 박사의 전기도 나오고 리빙스톤 얘기도 나오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리빙스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고 나도 앞으로 크면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아프리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바로 전에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잠비아. 여러분 잠비아 들어봤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좀 남쪽 부분에 있어요. 아프리카가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근데 그 남쪽 부분에 위치한 나라인데 거기 가보니까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나라 전체 90%가.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리빙스톤이 순교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결국 갔다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파란 셔츠 학생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가지면 되니까. 자, 무슨 앞으로 뭐가 하고 싶어요? 군인. 아유 할렐루야. 나를 지키는 군인.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별자리 하나 나옵니다. 별자리. 스타. 할렐루야. 자, 우리 또 파란 셔츠 이 학생. 자,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희 간사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꿈.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오늘부터 가지면 돼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 앞으로 뭐 하고 싶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저희 조카애를 제가 한번 미국에 데려가 있었는데 너 앞으로 꿈이 뭐니? 그냥 조강지처라 그러더라고. 꿈이 조강지처라 그러더라고. 그런 꿈도 있어요. 정말 조강지 잘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꿈을 가지면 되니까. 저는 그 어릴 때 꿈이 세계 일주하는 거였어요. 자, 세계 일주 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는 세계 일주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한 무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한 60년 전, 55년 전 이런 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된 얘기라.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앞으로 세계 일주 할 거다 그랬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라이 아이가 이런 거야. 맛이 같구나. 허풍쟁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다 전기 다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호롱불 아세요? 호롱불? 호롱불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호롱불 그거 공부해서 호롱불 뭔지 잘 모르. 요즘은 박물관 가야 있어요. 박물관. 저 영민민속촌이나 온양 박물관 가야 있어요. 호롱불. 그 아침에 학교 가면은 요 머리 앞에 이렇게 태워오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이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졸아가지고 머리를 태워가는 거예요. 불 앞에서. 상상 안 되죠, 여러분.